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시니어와 대학생을 연결하는 홈쉐어링 플랫폼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소셜벤처 허들링의 노시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개성 강한 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세 자매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한 번 산 가구를 낡을 때까지 쓰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가구의 기대 수명은 평균 3년에서 5년이지만 요즘엔 6개월, 짧으면 한 달 단위로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구 구독이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난 덕분인데요. 가구를 구매하는 대신 구독하면 계약한 기간 동안 다양한 가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나눠서 지불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보수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일찌감치 출시한 국내의 한 가구 구독 플랫폼은 홈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의 가구 기업에서도 구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초기 구입 비용이 적고 사후 관리도 편리한 구독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의자, 책장, 소파 등 품목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타트업에 이어 전통 가구 업체까지 뛰어든 구독 서비스. 홈 인테리어 바람을 타고 새로운 가구 소비 문화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가격 부담에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은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냉동 피자 시장마저 커지며 피자 전문점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한때 다양한 메뉴와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성장했던 프랜차이즈 피자 전문점 시장은 2017년 2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가 늘고 부담스러운 가격이 큰 요인이었는데요. 일찌감치 매장 영업보다 배달 서비스에 치중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피자 주문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외식업계가 너도나도 배달 시장에 뛰어들면서 많은 메뉴가 등장해 오히려 피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냉동 피자까지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는데요. 국내 식품 대기업 진출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냉동 피자의 품질이 향상돼 시장이 다시 화랑을 띠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반값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냉동 피자가 프랜차이즈 피자의 대체품으로 떠오른 만큼 반값 마케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 품질 개선,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의 정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AI, 인공지능인데요. 자율주행 사업 등의 핵심 역할을 할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AI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에만 2,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300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난 금액인데요. 지역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에 더욱 힘을 쓸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민간 기업에선 AI에 대한 전망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약 90%가 앞으로도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비용 등의 문제로 AI 기술 도입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 역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AI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들링 대표 노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학생과 은퇴 후 소득이 필요한 시니어를 연결시켜주는 공유경제 기반의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청년과 시니어를 홈쉐어링으로 연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허들링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오투어 서비스로 중장년 호스트를 모집해 임대할 방을 소개하면 조건에 맞는 대학생 게스트를 매칭해준다. 무엇보다 허들링은 단순히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성향과 홈쉐어링 목적 등을 분석, 서로에게 적합한 공동 주거인을 추천하며 새로운 주거 공간 공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대학생과 은퇴 시니어를 매칭,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홈쉐어링 플랫폼 허들링의 노시영 대표를 만나본다. 허들링은 그 시니어분들의 빈방이랑 청년분들을 연결해주는 홈쉐어링 매칭 플랫폼입니다. 허들링이라는 뜻은 이제 펭귄들이 북극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행동을, 서로 온기를 나누는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시니어분들이랑 청년분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허들링이라고 저희 서비스명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19년도 10월인데 그때부터 매칭을 꽤 많이 진행을 했어요. 비록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매칭을 진행하진 못했지만 현재 100건 이상의 매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매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생활 때부터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보증금이 없는데 어떻게 자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홈쉐어링 모델을 생각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대기업 취업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느 정도 응원을 하고 계시긴 해요. 물론 비록 아직도 그만하고 취업하는 거 어떠냐라고 종종 물어보시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취업보다는 조금 다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고, 그냥 취업하지 그랬냐라는 반응도 많았죠. 사실 사업을 구상할 때는 당장에 MVP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MVP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요. 다행히 지원 사업을 받고 나서는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다른 사업체 분들하고 컨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저희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의 대부분이 여자 대학생분들인데, 아무래도 여자 대학생분들이 치안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치안이 보장된 아파트나 좀 그래도 대로변에 있는 빌라 위주로 저희가 호스트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고 있고, 저희가 호스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집을 확인을 하는데, 집을 확인했을 때 공동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넓이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호스트분들이 대학생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학교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중앙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은 중앙대학교 근처에서만 저희가 호스트분들을 섭외하고 있어서 중앙대학교 학생분들이랑 매칭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과 학생증을 대조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빈방을 갖고 있는 세대가 누가 제일 많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문득 딱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직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나가게 되면은 지금 부모님이 방 2개가 비게 되는데, 이런 빈방을 갖고 있는 시니어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니어분들을 타겟으로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제 호스트분들이 홈쉐어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기도 하시고 처음에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진입할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처음에 진입할 때는 그래서 마냥 그냥 무작정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가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부탁드리고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직접 발로 뛰면서 호스트분들을 섭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두 분 섭외하고 나니까 그 호스트분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보증금 때문에 이 사업을 고민한 만큼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만 고정을 시켜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보증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짧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생분들에게 더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스트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 아파트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원룸보다 더 많이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원룸하고는 다르게 부엌, 화장실, 방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홈쉐어링 해주는 곳들은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방을 놓을 수 있게 해두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들은 이제 대부분 그냥 올려놓고 확인할 수만 있게 해놓고 그 뒤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체계화된 과정도 없어가지고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직접 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없는 점에서 저희가 차별성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쉐어하우스에 시니어분이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쉐어하우스랑 홈쉐어링을 나눌 때는 시니어분이 같이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분이 살면서 학생분이랑 같이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분이랑 학생분이다 보니까 세대 차이도 있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분은 이 정도 추우면 난방을 틀어도 될 것 같은데 호스트분은 이 정도 가지고 난방을 튼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부딪히는 걸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생활 규칙을 사전에 설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방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한국의 멋있는 홈쉐어링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공동주거 문화라는 게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쉐어하우스나 이런 건 많지만 외국에 있는 홈쉐어링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주거 공간을 나누는 문화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문화를 올바르게 그리고 멋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종종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냥 주거 공간을 같이 나누는 공동 주거인으로서 서로 배려할 부분은 알아서 배려하고 하는 그런 좀 말 그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처럼 멋있는 문화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홈쉐어링을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창업을 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직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저는 저희만의 사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어가면서 대표인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회사를 만듦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우리만의 회사를 만들자,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의 목표로는 학생들이 자취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고시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홈쉐어링도 당연한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목표로는
저희 서비스가 에어비앤비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서비스로 성장시키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홈쉐어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서비스를 열심히 운영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